입증을 잘 하셔야 되고, 또 금액 범위는 법 조문에서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이 조금 애매한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남들이 봤을 때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되겠습니다. 가령 혼수용품이나 이런 생활용품 이런 거를 가족 간에 지출하실 때 지인들한테 또는 배우자분한테 의논을 해 보시면은 이거는 과하다, 적당하다 이런 응답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풀 이승희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 세금 폭탄 피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보통 증여는 아닌데 억울하게 증여세 폭탄을 맞게 되는 사례는 대부분 이런 내용입니다. 자녀분들의 생활비, 그리고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기타 생활비, 그리고 부부간의 가족 생활비, 살림비용, 이러한 비용인데, 이러한 내용들은 대부분 증여가 아닌데도 상속세 조사를 하다 보면은 입증을 못해서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경우도 종종 있어 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금 거래 관련해서 검증하는 기관과 검증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 거래 통보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CTR 해서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06년도 금융실거래법 적용되면서 5천만 원부터 시작해서 계속 인하돼서 현재는 현금 거래로는 단일 건으로 1,000만 원입니다. 은행별로 계산해서 1,000만 원입니다. 하나은행 1,000만 원, 기업은행 1,00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래 내역으로 봐서는 입금, 출금을 따로따로 봅니다. 입금 900, 출금 900 이렇게 하면 합해서 거래는 1,800이지만 단일 건으로 입금 거래, 출금 거래를 따로따로 보기 때문에 1,000만 원 이하라서 통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CTR 현금 거래 보고 제도에서 이 통장 간의 계좌 대체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현금과 비슷한 수표가 있지 않습니까? 수표로 찾는 금액도 통보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표는 현금과 달리 꼬리표가 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STR인데요. 의심거래 보고 의무제도입니다. 이거는 은행 직원이 스스로 재량과 경험치로 판단을 해서 불법 재산 거래 같다 또는 자금 세탁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면은 의무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 제도입니다. 이 허위 보고를 하면은 영업정지나 1년 이하의 징역도 갈 수 있어요. 보고를 하지 않으면 3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은행원들이 이러한 불법 거래나 자금 세탁에 관련된 정황이 포착이 되면 반드시 보고를 하고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계좌 이체에 대한 조사 시점과 조사하는 기간, 몇 년치를 볼 것인가 이거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통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해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조사는 정기조사가 있고 비정기조사가 있어요. 정기조사는 가령 한 달에 한 번은 나간다. 이 기간을 정해서 획일적으로 나가는 조사라서 타겟이 불분명합니다. 보통 나가서 이제 조사를 해서 어떤 세목에 얼마 이렇게 추징을 하게 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정기조사는 샘플링으로 많이 뽑습니다. 기간도 짧아요. 1년입니다. 그리고 비정기조사는 표적조사, 표본조사, 샘플링 조사가 아니라 표적조사, 타겟팅 조사입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이 명확하게 정해지는 거죠. 보통 이 제보 같은 게 들어가면은 타겟이 명확하게 정해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게 되죠. 아무튼 관련해서 계좌 이체를 하게 됐으면은 자금 출처 조사를 하게 되는데, 자금 출처 조사는 보통 3년을 소급합니다. 자금 부동산 취득을 했을 때 그 해에는 당연히 보게 되고, 과거 3년치를 소급해서 보게 되는 거죠. 올해 부동산 취득을 했으면은 올해 2022년은 당연히 보고 21년, 20년, 19년 이렇게 3계정을 추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올해를 포함하면 총 4년을 보는 거죠. 그리고 사업장 세무조사 같은 경우는 기속으로 판단합니다. 기속. 2021년 기속, 20년 기속, 19년, 18, 17 기속 이렇게 5년치를 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세 신고 같은 경우는 증여세 신고랑 합산을 하기 때문에 증여세 합산 범위 10년에 맞춰서 같이 10년을 소급해서 보고 있습니다. 증여세와 같은 맥락에서 보는 거죠. 그리고 상속세 같은 경우 보통 배우자가 있으면은 부채, 대출 이런 거 빼고 순재산이 10억이 넘어가면은 상속세가 나오게 되고,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셨으면은 혼자 남았을 때는 대출, 부채 이런 거 빼고 순수하게 5억이 넘어가면은 상속세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상속세 조사 사례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9년 전에 전세 자금으로 3억을 이체해줬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는 증권 투자하라고 일부 자금을 대체해줬어요. 그리고 4년 전에는
예적금 하라고 자금을 일부 대체해 줬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을 때 9년 전 전세자금 3억만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상속세 조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 미신고된 과거 9년 전 전세자금 송금에 대한 과태료가 엄청납니다. 기본적으로 과태료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신고 안 한 거에 대한 과태료, 요게 20%짜리 40%짜리가 있어요. 20%짜리는 누구나 들어가는 건데 40%짜리는 조세를 회피하려고 탈세하려고 노력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은 40%를 깔고 합니다. 이렇게 신고 관련 과태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자를 붙이는데 이자는 1년에 무려 9.125%예요. 그래서 9%만 가지고 따져도 1년에 9%면은 9년 전이니까 99, 81 그냥 81%가 붙어버립니다. 이자로만. 그리고 신고 안 한 거에 대한 과태료 20%가 붙으면은 거의 100%가 넘어가죠. 102% 이렇게 나오죠. 40%짜리가 붙으면은 122%까지 붙습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3억을 이체해 줬으면은 신고를 정당하게 했더라면은 5천만 원 비과세 빼고 2억 5천에 20% 빼기 1천만 원 하면은 4천만 원의 증여세가 나옵니다. 만약에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더라면은 4천만 원 내고 끝나는 거죠. 그렇지만 신고를 안 하고 9년이 지났어. 그럼 9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4천 기본적으로 깔리고 기본적으로 낼 세금이고 가산세가 4,080만 원이 더 붙어요. 그럼 20% 과태료짜리가 붙으면은 8,080만 원 거의 더블을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40%짜리가 붙으면 122%가 더 가산세로 붙어버리니까 4천 내야 될 증여세를 무려 8,880만 원 내게 됩니다. 이건 무슨 짜장면도 아니고 꽃배기로 세금을 내게 되는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는 포인트를 잘 파악하셔서 증여세 신고 시기,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이요. 네. 마지막 멘트를 바꿨더니 자꾸 제가 놓쳤습니다. 오늘의 싹풀 한 줄평입니다. 첫째, 부모 자식 간의 생활비는 이체하거나 송금할 때 그때그때 이체 메모, 통장 메모를 반드시 해주자 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부 간의 생활비는 처음부터 공동의 통장을 하나 만드셔갖고 거기서 생활자금을 활용하자 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느 정도 1,000만 원 이상 큰 금액으로 자금이 오고 가는 거래일 때는 비록 가족관계일지라도 차용증을 반드시 써두자입니다. 이렇게 해두셔야 증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세금을 낼 일이 없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저희 싹풀TV에서는 매주 금요일 무조건 영상을 올리는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싹풀TV 구독 누르셔서 매주 올라오는 영상 놓치지 마시고 평소에 절세 상식을 잘 배양하셔서 절세에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